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어, 안녕하세요. 예, 요즘 호남 지방에 가뭄이 심해서 걱정인데 우리나라 예, 물에 대해서도 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제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 국민이 좀 알아야 됩니다. 전 국민이 좀 알고 이걸 알고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지 우리나라가 풍요롭고 잘 살고 이 건강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뭐 반도체 얘기하더라도 반도체도 핵심이 뭔가 하면 물과 에너지예요. 물하고 에너지가 있으면은 반도체 산업 또 과거하고 달라서 우리 식량 문제도 말입니다. 이게 식량도 요즘 그 빌딩 농업 뭐 이런 것도 되고 해가지고 물하고 에너지만 있으면은 식량 문제도 많은 걸 해결할 수 있고 하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분야를 내가 공부했고 또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전 국민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준비해 교수님 온 많이 얘기를 좀 하도록 기대됩니다.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말이에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가 해당되지 않는 말, 첫 번째가 이제 가뭄과 홍수의 나라. 이것도 우리나라예요. 두 번째가 물거릇 부족 국가. 이것도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물 부족 국가. 그리고 이제 물안보 취약 국가. 또 물 관리 바보 국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가. 이 너무나 잘 못해서 이제 그런 거지요. 그게다가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구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말이에요. 인구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과거 60년대에 3천만도 안 되던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또 우리가 잘 살게 됨에 따라 가지고 국민 총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물 사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 여건이 썩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뭐 홍수, 가뭄, 물거릇 여러 가지 더욱 심각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가뭄과 홍수에 나라냐? 이 삼국유사, 삼국사기 때부터 말입니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봄과 여름에 가뭄이 왔다. 지금이죠. 지금 우리 봄과 여름, 봄, 여름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다. 이런 계속 나오는데 이 정도는 보통이고 정말 충격적인 거는 이래요. 봄과 여름에 크게 가뭄으로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서기 15년에 백제 온조왕 33년 또 보면은 봄, 여름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서기 108년 보십시오. 또 여기 보면은 또 뭐 서로 잡아먹었다. 고구려 고구왕랑 6년 서기 389년 이게 지금 우리나라라고요. 거기다가 이런 것도 나와요. 그 뒤에도 많이 나오는데 고려 공민왕 때 가뭄으로 영남 지방 백성이 반이 죽었다. 그리고 뭐 저작거리에서 인육을 팔았다. 뭐 별게 다 나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가뭄 문제예요. 조선왕조 실록도 보면은 말이에요. 저 490년 동안 100여 번의 아주 심한 가뭄이 있었다. 여기 보면 이 가뭄 왕조별로 이 가뭄 건수예요. 뭐 홍수 건수. 그 자기 왕 때 이런 왕들은 좀 재수가 없는 거지. 자기 재임 기간에 계속 홍수 가뭄 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렇게 처국이를 만든 게 뭔가 하면은 그만큼 이 가뭄과 홍수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러냐. 우리가 지금 반도 국가잖아요. 그 보통 그 대륙에서 내려오는 기류는 건조하고 해양에서 올라오는 기류는 이 습하거든요. 이게 이제 대륙에서 아주 오래, 그러니까 아래까지 내려오느냐, 해양이 올라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뭄과 홍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우리나라가 지금 여건이 좋지 않는 것은 뭔가 하면은 국토에 자연호가 없어요. 전부 인공호. 이렇게 이 물그릇이 없는 나라가 드물다는 거죠. 일본도 이게 섬나라지만은
우리보다는 아주 우리나라 모든 물그릇 지금 인공호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비하호 같은 게 있어요. 중국도 아주 큰 호수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없는 게 이제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양에서 그 발명했던 척우기로 가지고 이 관측한 거예요. 이 기록이 잘 남아 있죠. 척우기로 가지고 관측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비가 많이 왔을 때, 적이 왔을 때, 이럴 때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 거죠. 또 이럴 때는 거의 보면은 거의 연에 500mm도 안 온 거죠. 이렇게. 특히 뭐냐? 여기에 보면 조선왕조 말기에 30년 대가뭄이 있었어요. 그 1876년부터 1905년까지 말 30년 아주 대가뭄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이렇게 해요. 조선왕조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대가뭄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이 너무나 피폐해져 가지고 그리고 특히 또 뭐냐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는 동학농민혁명이 바로 이때예요. 그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 그 만석보를 만들고 말이에요. 만석보를 고부군수가 거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부역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걸 가지고 물을 팔고 세금으로 걷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농민들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됐다 그러죠. 그리고 이 19세기 1800년대죠. 밀란 중에 하나가 뭐냐?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이제 곡식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되니까 식량이 없으니까 기근이 드니까 밀란이 일어나고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조선왕조를 처음 창건하고 왕조의 굳건함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용비어천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셈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안이 거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가뭄이 아주 심했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가 자주 일어났다는 이야기고 심했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만큼 가뭄은 두려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왕조가 예? 깊은 셈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안에 거친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했던 그 조선 왕조가 결국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뭄이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라는 거지. 이걸 지금도 우리 후손도 이렇게 여기 살아야 되고, 우리 선조들도 이렇게 살았던 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과거에는 우리 선조들은 댐을 못 만들고, 그만한 토목 기술도 없을 거, 그렇게 할 것도 없어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많은 저수지들이 뭐냐?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흔히 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18,060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이게 그 중에서 거의 뭐 9,707개, 53%가 뭐냐? 바로 이 일제강점기 때 만들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일부 새마을 운동하면서 1960년대에 미국 정산 뭐 새마을 운동 이런 거 하면서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어 가지고 그나마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살아왔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이 한반도의 가뭄은 말이에요. 과거에 이 조사를 해보면은 짧게는, 짧은 주기로는 38년 만에, 대주기, 긴 주기로서는 124년 만에, 바로 이런 거죠. 이게 38년 주기, 124년 주기로 오는데, 지금 바로 여기가, 지금 바로 여기, 이게 바로 여기 요거예요. 2025년이죠. 지금 우리 2023년이죠. 이 기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이 분야의 이 수문학들,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아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이게 심각한 상태인 거죠, 보면. 또 하나가 뭐냐? 물거릇 부족 국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물이 부족하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물그릇들, 뭐 다목적댐, 생공용수댐, 하구댐 하면은 130억 톤에다가 지난번에 우리 4대강 사업 해가지고 11억 7천억 톤을 거기는 만들었는데 11.7억 톤을 이제 더 추가를 했는데 지난 정부에 와가지고 이제 없앤다고 했죠. 했는데 이나마 그래도 뭐 이 정도의 추가를 했는데도 이것도 지금 부족한 거예요.
한데 이걸 지금 없앤다고 얘기를 일부는 결정도 했는데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다 해봤자 뭐 140억 톤쯤 되는데 말이에요. 일본의 비하호는 뭐냐? 거의 우리나라 이 비하호 하나가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되죠. 거기다가 인공댐이 뭐 2,600세겐강 있고만. 중국의 그 삼엽댐 큰 댐 만들었죠. 거기가 우리나라 한 3배가 돼요. 그 말고도 뭐 중국에서 제일 큰 포양호, 동정호, 태호 이런 것들은 다 자연호예요. 이런 거 하면은 미국, 중국도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인공댐이 19,000여 개가 있다. 미국에는 말이에요. 5대호가 어마어마한 물을 갖고 있어요. 지표에 있는 담수, 그 지표 같으면은 지금 지구에 있는 지표 담수 같으면은 지구에 있는 강과 호수들 다 합하면은 호수물 다 합하면은 그중에 5분의 1이 미국의 5대호에 있다는 거죠. 미국은 어마어마한 물그릇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죠. 거기다가 인공댐을 7만 개 만들었는데 실제 보면은 말이에요. 이게 7만 개라는 것도 뭔가 하면은 큰 댐을 말하는 거고 이 작은 거 있잖아요. 다 합하면은 어마어마한 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은 대략 250만 개의 댐과 보가 있다. 보하고 댐하고 차이는 이거는 완전히 물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두은 게 이제 댐이고 보는 이렇게 수위를 높여주는 거죠. 4대강 사업에서 이렇게 보를 수위를 높였는데 이 보하고 댐을 다 합하면은 미국에는 250만 개 있대. 얘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다 그 가뭄과 홍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좌파 유튜브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의 이 중에서 보 4개를 없앴대요. 그 미국의 이 보 4개 없앴다고 우리나라 4대강 보 없애야 된다고 250만 개에 4개 없앴다고. 우리도 지금 말이에요. 철도 옛날에 있던 철도들 없어진 게 좀 있어요. 태백도 그렇고 우리 서울의 마포에도 보면은 철도 쓰다가 없앴잖아요. 필요 없으면 없애는 거죠. 그거 4개 없앴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4대강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물그릇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예요. 이것도 이제 좀 국민들이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한 것은 뭔가 미국의 인구행동연구소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물그릇에다가 인구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천 입방미터 연천 1인당 연천 입방미터 이상 되면은 물 부족 국가고 그 이하는 물기금 국가라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바로 여기에 이제 들어있죠. 물 부족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이제 보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비교해 보는 뭔가 하면은 대부분 이 물 부족 국가들이 뭔가 하면은 물기금 국가 이런 나라들이 비가 안 와요. 사우디 봐요. 리야드란 도시에 연에 80mm,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405,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510, 이집트 카이로 30.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면은 1274. 우리나라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연에 비가 얼마쯤 오는가 하면은 어린애 키만큼 온다. 이 정도로 많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뭔가 하면은 물 부족과 물 난리를 동시에 겪는. 그 사우디에 홍수는 안 나요. 얘들은 물이 없어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런 나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가 뭐냐? 이 우리나라 이렇게 물 부족 국가를 분류한 데가 뭔가 미국의 인구행동연구소인데 이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유엔이 물 부족 국가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엔이 어떤 사람들은 유엔이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다. 아니에요. 인구행동연구소에서 분류한 것을 유엔이 자주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일단 유엔 문제는 말이에요. 유엔이 우리나라를 물 부족과로 분류한 것이 아니고 인구행동연구소에서 분류한 것을 유엔이 그 자료를 자주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엔이 왜냐하면 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나라 뭐 한강에 물도 많고 지금까지 뭐 문제 없는데 뭐 물 부족국 같냐? 이거는 오해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물 부족국가 맞아요. 맞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상수라는 말을 잘 몰라요. 가상수를 고려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물이 많다, 물이 풍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상수 또는 이게 영어로는 버추얼 워러 또는 이제 인베리드 워러, 내재수라고 하는데 이걸 고려하지 못해가 그래요. 모든 식품이나 공산품에는 말이에요. 가상수 또는 내재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우유를 한 잔 만드는데 우유 속에 들어있는 물뿐만 아니고 우유를 만들려고 그러면 뭐예요? 젖소가 자라야 되죠. 그 젖소가 자라려고 그러면 풀이 자라야 되죠. 그 풀이 자라려고 하면 물이 필요한 거죠. 그 우유 한 잔 나오려고 그러면은 200리터의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또 커피 한 잔도 35리터, 뭐 사과 하나도 그렇고 또 뭐 햄버거 하나도 2,400리터가 들어가야 돼. 왜? 고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은 이게 바로 내재수 가상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식량을 수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5위의 가상수 수입국이에요. 가장 가상수를 많이 수입한 나라가 일본, 이탈리아, 뭐 영국, 독일 이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가상수를 계속 수입하고 있고 주로 어디 하느냐? 곡물과 축산물 이런 데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곡물 자급률이 25%, 전체 우리 식량 주식 자급률이 54%, 기껏해봤자 60%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물 자급률이 56.8%, 그 60%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달러를 벌어오고 이러지 않으면은 물 작업이 안 되는 나라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농산물 수입으로 탈당땡 190개 용량의 물을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다. 해외 수자원을 의존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아직 그 물 중요성을 모르고 함부로 물을 버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저거예요. 상황이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난 정부에서는 아마 그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서는 에너지 문제, 또 그다음 물 문제는 아주 치명적인 지금 실수를 한 거죠. 다 그때 뭐냐? 그 환경 탈레반들이 원전하지 말자 그러니까 원전 안 하고 또 환경 탈레반들이 이게 4대강 보호 안 좋다 그러니까 또 안 줘가고 근데 보호 안 좋은 것도 뭔가 딴 것도 아니에요. 물은 흘러야 된다. 뭐 이러면서 강하게 그 반대하고 싶어 그런 거죠. 그럼 반대하면은 왜 그러면 소양호도 헐고 팔당호도 헐고 하필 지난 정부 했는 거 싫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됐는데 지금 우리의 물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돼요. 네 번째가 우리가 뭐냐? 물안보 취약 국가예요. 지금 현재 물그릇 다 하고 그 나라에 1인당 나누면은 우리나라가 여기에 들어가요. 1인당 지금 저수량이 275톤. 그 선진 물관리 국가, 미국이라든지 뭐 캐나다, 호주라든지 브라질, 중국, 뭐 태국, 멕시코, 남아공 이런 데 비하면 우리가 뭐 엄청났죠. 겨우 우리보다 더 못한 데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에티오피아 같은 나. 이게 굉장히 그래서 뭔가 하면은 우리가 물그릇에 은행에 돈을 많이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돈이 없더라도 그걸 꺼내서만 되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로서는 지금 물안보 취약 국가예요. 그래서 가뭄이 빈발하고 제한 급수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은 제한. 지난번에 지금 올해는 내가 호남 지방에 제한 급수까지 갈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지난번에 2015년도에 충남여 지역에 가뭄이 와가지고 말 제한 급수를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충남 지역의 이 8개 시군에 제한 급수를 했는데 가뭄 상태는 수도권과 비슷했어요. 근데 수도권은 뭐냐? 댐이 촘촘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때 제한 급수를 하는 거지. 그만큼 우리나라가 물안보 취약 국가이면서 동시에 뭐냐? 지역에 따라서는 더 취약한 곳이 많아요. 특히 보면 여기 이 자를 보면은 여기에
이 붉은 데가 뭔가 하면은 물이 지금 취약한, 물 공급 시스템이 취약한 거지. 그나마 이 수도권에는 댐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베이스는 인프라는 갖추고 있지만은 이런 데는 굉장히 심각하지. 지금 이번에 여기 아니에요, 또. 영산강에. 그래서 우리가 또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심각한 이 물 불평등 국가다. 물이 지금 뭔가 하면 불평등해요, 국가적으로. 수도권에는 주로 이제 수도권 한강 쪽에 수자원을 개발하고 이쪽은 별로 수자원을 개발 안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물이 불평등한데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금강, 영산강 이런 데다가 우리가 댐, 그러니까 4대강 보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일부, 지금 소위 말하는 환경 탈레반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제한급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저는 보니까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자기 지역을 어떻게 위해서 그 반대되는 소리 하는 소리를 막아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다. 심각한 물 불평등에다가 물 안보도 취약하고 말. 또 하나가 뭔가 잘 한번 보세요. OECD 국가에서 물 스트레스 지수 거의 탑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탑하고. 우리보다도 이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없던 거죠. 대부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태로 돼 있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뭐 4대강, 보를 헐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또 마지막으로 이제 왜 그러면은 물 관리 바보 국가냐, 보세요. 이 자료가 지금 이게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자료인데 말이에요. 연평균 말이에요. 홍수 피해가 거의 2조를, 거의 지금 뭐, 2002년부터 2006년에는 2조 6,977억, 2003년부터 요것도 평균 내면 1조 얼마 되는, 거의 우리가 뭔가 홍수 피해액을 연에 거의 한 2조 가까이 피해를 봤어요. 또 복구비도 얼마냐? 복구비는 또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더 드는 거죠. 태풍이 왔다 그러면 9조, 6조, 뭐 3조 이래가지고 봐요. 거의 한 3, 4조가 거의 평균 한 3조 정도가 말이에요. 복구비로 들어가고 이게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그나마 이랬어요. 4대강 사업하기 전에는 해마다 가뭄, 홍수, 태풍과 싸우면서도 더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도 똑같은 피해를 계속 입는 대자연과 맞짱 뜨는 엄청난 민족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과거에 했던 거예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을 정비하고 보를 만들고 통수 단면을 강을 크기를 더 넓혀가지고 홍수가 오면은 빼고 또 가뭄이 오면은 물을 모아가 쓰고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말이에요. 사실은 이 4대강 사업 비슷한 거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세웠어요. 99년도에 24조 계획을 하고 또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42조, 87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을 못했어요, 이걸. 실행을 그랬긴 4대강 사업을 김대중 정부도 하고 42조, 87조 이때 계획이 뭔가 하면은 상당히 시간을 오래 두고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조금 잘 못한 거죠. 김대중 정부도 뭐 한 거의 10년 정도 잡고 이렇게 이것도 한 10년 계획만 세우고 국가에서 못했던 거죠. 이걸 이제 지난번에 이제 MB 정부 때 했는데 이제 그게 자기들 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사업하고 나서 말이에요. 이 사업하고 나서 즉시 홍수 방지 피해 효과를 봤어요. 뭔가 하면은 이거 2004년, 1999년 이럴 때는 뭔가 하면은 비가 엄청 왔을 때 엄청 왔을 때 보면은 피해액이 거의 뭐 1,000억, 한강 수계 1,000억, 또 뭐 99년도는 3,825억 이랬는 거죠. 근데 4대강 사업하고 난 뒤에는 뭐냐? 더 많은 비가 왔는데도 42억, 낙동강에도 더 많은 비가 왔는데도 5억, 이런 데는 뭐 300억, 700억 이러다는데 말이에요. 금강도 그렇고 영산강도 그렇고 그 전체로 보면은 4대강 사업하고 나서 홍수 방지 피해액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5,334억, 99년도에 비도 이때보다 더 적게 왔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도 1,896억,
근데 2011년도에 보십시오. 훨씬 줄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싫다고 이런 내용,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보면은 제가 썼는 이 부국환경론에 대해 가지고 논에 그 부국환경론 여기에 여러 가지 물 관리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들어있으니까 참고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것도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가뭄 같은 것들이죠. 가뭄에 여기에 4대강 사업 하기 전에 가뭄 때문에 이 사람이 굶어 죽고 또 홍수 나고 해가지고 죽었는 사람들 이런 거 따지면 말입니다. 과거에 보다도 훨씬 줄었던 거죠. 물론 이거는 그 이게 지금 보십시오. 여기 한 뭐 몇 년, 10년 동안의 자료고 이건 그 당시에 이제 4대강 정비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은 여기에 과거에는 거의 뭐 사망 실종이 117명이었고 117명이 2명으로 줄었잖아요. 2조 뭐 4천 3조 얼마였는데 이런 식으로 줄었는데 이런 효과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걸 반대를 하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저거예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어떻게 도서관 같은 데 신청해서 보면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물 사정이 좋지 않는 나라예요. 그나마 우리가 댐 만들고 강 정비하고 보 만들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수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 보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곳곳에 있는 저수지까지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수지에 가뭄이 들어 가지고 물이 줄어들면은 거기에 보충을 하는데 저수지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저수지로 홀로 들어가는 그 지류 같은 데다가 갖다 부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으면은 우리가 4대강 보의 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4대강 물은 보의 물은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왜 마르지 않는가 하면은 우리가 도시에서 물을 쓰면은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물이 다시 하수처리장 가서 다시 강으로 흘러가요. 처리된 물이죠. 근데 그 처리된 물 속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있을 수 있지만은 농업 용수로 쓰는 데는 충분하거든요. 그 지금 현재 가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농업 용수 문제예요. 그래서 이 4대강 보를 잘 활용하고 앞으로 이 수로를 만들고 또 지천을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에 잘 사는 나라 또 환경이 좋은 나라 아마 이 가뭄 들면은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호남에서 가뭄 들었는데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에요. 호남에 가뭄 들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호남에 채소도 먹고 호남에 쌀도 먹고 과일도 먹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물가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가 전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질문하십시오. 네. 목소리가 안 들려요. 어, 목소리가 안 들려. 네, 이거. 교수님, 제 마음이 급해서 제가 예, 지금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일단 예, 가장 그 궁금한 거는 지금 35주기를 봐서는 지금 2025년도쯤이 되면은 이제 가뭄이 이제 최고 피크로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 그게 예, 이제 전국적인 평균의 기준을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취약한 지역이 사실은 이제 달미라던가 그런 보가 많은 한강 근처라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호남 지역이 지금 좀 많이 위험해 보인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우리나라의 가뭄에 지금 취약한 데가 호남도 호남이고, 그, 금강유역, 충청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수질 최악의 강이 어딨냐? 영산강이. 4대강 중에서. 수자원 최악의 강이 어딨냐? 금강이에요. 이번에 이게 가뭄이 위로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가끔 이게 가뭄이 아래에 있다가 또 위로 올라오기도 하는데 금강도 지금 상당히 이 가뭄에 취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지금이라도 저희가 좀 볼을 더 늘리고 그쪽 지역에서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늦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그 볼을 늘리고 이런 거는 안 되지만은 그 수로 저수지에까지 이 수로 관로를 해가지고 그 가뭄이 오고 또 저수지에 물이 자꾸 말라가고 하면은 퍼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퍼올리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괜찮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그 원자력 같은 거는 말이에요. 항상 일정한 에너지를 전력을 생산해야 돼요. 그리고 전기는 우리가 뭔가 하면은 항상 일정하게 공급은 일정하지만은 그 사용은 뭔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밤에는 사용하지 않고 또 주말에도 사용 안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여유 전류를 활용해 가지고 밤에 퍼올리고 주말에 퍼올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작은 이 비용으로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곳곳에 저수지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죠. 우리 그 영어에 말입니다. 뱅크라는 게 은행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은행도 결국은 뭔가 하면은 뚝에서 왔다고 해요. 강에 이 뚝, 그 뚝을 쌓아야지 우리가 재난을 막듯이 말입니다. 은행에 돈을 저금해 둬야지 이게 우리가 경제적 재난을 막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물은 이렇게 저수지에 항상 채워두는 거죠. 채워두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금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수로 내고 또 하나가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저수지의 용량을 키우는 거죠. 그 저수지가 보면은 계속해서 위에서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과거에 원래 저수지의 용량의 반도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 지금은 다 준설하는 거지. 그 준설하면은 그 흙도 그 토사도 아주 비옥하고 하니까 지금 그걸 준설해 가지고 용량을 키우고 거기까지 수로를 내고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네, 이 방송을 꼭 그 지역에 계신 그 정치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예, 그 예, 예, 지방자치단장께서 좀 보셔서 참고를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 다른 거는 정말 인상 깊었었던 게, 물 부족과 물난리를 동시에 겪는 희한한 나라이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뭐 위기는 또 기회이기도 하니까 우리 예, 이제 환경공학도가 좀 많이 배출이 되어서 이 두 예, 문제를 잘 잡으면 또 미래의 먹거리 새로운 신기술이 또 많이 발달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예, 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늦은 예, 시간까지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